자, 아이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키스미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계속 볼까요? 내가 턱이 좀 높아. 근데 저는 되게 세대 차이를 느낀 게 있어요. 지금 아이라이너 그리고 있는데 진짜 티 안 나게 그리더라고요. 제가 방송국에서 일할 때만 해도 아이라이너를 엄청 두껍게 그리고 속눈썹도 진짜 큰 걸 붙였었어요. 진짜 이렇게 펄럭펄럭하게. 눈 사이즈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린 거 보면 알 거예요. 속눈썹 사이사이 메꾸는 정도로밖에 안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면서 되게 걱정했어요. 아, 이거 나중에 했는데 비포랑 애프터랑 차이 너무 안 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근데 뭐 나중에 결과물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서 다행이었는데 이거 받을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이거 너무 얇게 너무 속눈썹 사이사이에 너무 자연스럽게만 그리는 거 아닌가? 눈썹 꼬리도 아니 그 아이라인 꼬리도 거의 안 빼요. 그리고 눈썹 꼬리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교수님이 저 방송국 다닐 때만 해도 눈썹 꼬리가 좀 올라간 게 더 예쁘다는 이런 인식이 있어서 눈썹 꼬리를 살짝 올렸었거든요. 물어보시는 근데 분도 지금 많으시잖아요. 보면 인상이 눈썹 꼬리 틀어서 살짝 자체도 예뻐 그냥 교수님 원래 보인다거나 눈꼬리 내려가는 거 그냥 휴대폰에 그대로 예쁜 이렇게 척하고 찍은 그리더라고요. 그런 셀카 있잖아요. 네. 그런 음. 거를 보여달라고 해서 진짜 그거를 얇게 그리고 따라서 그렸어요. 있죠. 기억이 여러분들은 있어요. 아이라이너 앞에는 거의 안 그리고 뒤에만 이렇게 길게 두껍게 그리잖아요. 눈이 엄청 이렇게 긴 김한수 것처럼. 그게 회장님처럼 여러분들 눈에는 그거 보고 뻑을 하는 수도 것도 있겠지? 근데 실수를 교수님 줄이면서 보기 약간 그 이상하긴 아이라인 한데, 연습을 한 다음에는 그렇게 그리고 그려요. 저렇게 아이라인을 그린 다음에 그 아이라인 위에 다시 한번 포인트로 주었던 섀도우를 다시 올리고 있어요. 이거는 아이라이너의 지속성도 높일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시키려고 저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분장도 방송 미디어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도 피부만 조금 탄탄하게 하지 나머지는 엄청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너무 한없이 자연스럽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예식장 가도 신부들이 얼굴이 그런 것 같아. 옛날에는 진짜 완전 이렇게 인조인간 만들어주듯 해줘서 진짜 웬만하면 다 예쁘게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엔 신부 메이크업도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냥 신부들의 얼굴에 그 개성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교수님이 현장에서 일할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엄청 좀 부자연스러워도 그냥 예뻐 보이면 되게 부자연스러워도 사진에 예뻐 보이면 되게 그렇게 했었는데 되게 세상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하는 정도로 보통 아이라인을 면접이 안 되면 그려주더라고요. 가끔 저도 면접을 좀 보는데 아이라이너 맞아요. 그리는 제가 거에 면접을 조금 한 번씩 그리고 기대했었는데 아이라이너랑 많이 마스카라 그려주지 하고 나면 않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근데 약간 대신 저렇게 들쭉어져요. 아이라이너 그리고 혹은 나서 그 뭐가 위에 완성도가 다시 한번 떨어지거나 섀도우를 마르는 것 같은 처리해주면서 느낌이 들었을 음영을 때 더 많이 채워주거나 주더라고요. 그럴 때는 보이죠? 지금 보면 아이라인은 엄청 얇고 가늘게 그려놓고 지금 이 끝에 포인트만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간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피부 같은 경우에는 엄청 진하게 깔고 눈썹도 되게 자연스럽고 섀도우도 자연스럽고 아이라이너도 자연스러운 걸 볼 수 있어요. 세워줄 건데요. 네, 펄 섀도우로 눈 밑에 애교살을 발라주고 있어요. 가끔 SNS나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 이 눈 밑에다가 굉장히 인위적으로 갈색 펜슬로 이렇게 그려놓고 그거 이렇게 갈색 펜슬로 그려놓고 그 위에를 밝은 색깔 섀도우로 채워서 마치 애교살이 그렇게 있는 그거 너무 이상해. 너무 징그러워. 전혀 우리가 미용하는 사람, 메이크업하는 사람으로서 메이크업하는 전문가로서 그걸 보면서 세상에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게 너무 이상해요. 자연스럽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고 이두저도 아무것도 아니야.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어. 여러분들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해 주세요. 교수님은 물론 교수님 취향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게 좋다면 하지만 그게 너무 인위적이고 예쁘지 않다면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렇게 눈 밑에 애교살. 아마 그거 교수님이 없는 워낙에 사람은 눈 거의 밑에 없을 애교살이 거예요. 없어요. 네. 그래서 비슷하게 보통 올리는 것보다 조금 많이 진짜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멀잖아요. 지금 보면 계속 칠하고 있어요. 눈 계속 눈 밑에를 밑에를. 주고 눈을 뭐 좀 교수님이 웃어도 지우면서 이렇게 애교살이 나가고 올라오는 눈이 이어서 아니어가지고 해주고 눈 주위에 살이 없어요. 눈 두덩이에는 약간 저렇게 살이 있는데 김현 교수님 얼굴 앞으로 밑이 들이밀어서 애교살이 앞좀 없어서 보여주세요. 네. 네.
저렇게 눈 밑에 일단 많이 너무 발색이 잘 되는 것보다는 교수님 받으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블러셔예요. 블러셔를 한 3, 4가지를 섞어서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블러셔 올릴 때도 컬러를 여러 가지 컬러를 줘서 같은 컬러인데 톤을 좀 다르게 부위별로 다르게 주더라고요. 저렇게 눈 중앙에 눈동자와 이 눈동자 말이 안 나와. 볼의 중앙에 눈동자 라인에 그쪽에는 약간 더 저렇게 진하게 주고요. 요거를 그 눈썹 뼈를 광대뼈를 따라 올라가면서 할 때는 또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도록 해주더라고요. 교수님은 약간 이렇게 그냥 볼 가운데만 이렇게 톡톡톡톡 해주는 편이었는데 지금 보면 약간 이렇게 네, 맞아요. 넓게 부드러운 걸 먼저 블러셔가 여러분들이 하는 블러셔 위치보다 살짝 높죠? 높고 범위도 넓어요. 그래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동양인들이 얼굴 넙대들이 해가지고 네, 저 콧볼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 이런 설명도 지금 하고 있어요. 분장 어때요? 되게 자연스럽게 한끗 이렇게 차이인데. 그쵸. 니은이나 진짜 마음에 들었어. 블러셔 할 때 저렇게 컨실러를 너무 마음에 들어. 두드려서 쉐딩을 해주시고 자, 이제 쉐딩을 하는데 지금 보면 건방전에 봤어요? 블러셔 했던 그 자리에 쉐딩을 같이 한번 블렌딩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쓸더라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볼까요? 하다가 이제 자, 보면 컨실러를 톡톡 두드려서 봤죠? 아까 분명히 여기 블러셔 하고 있었는데 이 블러셔 했던 부분을 다시 톡톡톡톡 해서 블러셔의 컬러와 섞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하고 있어요. 저렇게. 교수님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섞어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턱을 쳐주는 거예요. 그냥 따로 블러셔 따로 쉐딩 따로가 아니라 블러셔 했던 그 자리와 쉐딩의 자리가 겹치도록 그래서 아래로 어느 정도는 사주는 거 쉐딩 여러분들 쉐딩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많이 사는 편이에요. 턱선과 턱 아래선까지 좋으니까요. 들어가는 거예요. 턱이 많이 깎아졌나요? 교수님 눈에 보기엔 많이 깎아져 보여요. 자, 그 다음 속눈썹을 붙일 건데 아무래도 방송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속눈썹이 필수예요. 여러분들도 평소에 속눈썹을 좀 붙이고 다니는지 어떤지 교수님 잘 모르겠네요. 연장을 많이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연장을 하게 되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눈시림이 너무 심해서 아무리 국가에서 인증한 풀을 썼다고 해도 눈시림이 좀 심해서 속눈썹 붙이는 게 사실 좀 어려워서 속눈썹을 좀 안 붙이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아이라인을 진하게 그리거나 마스카라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것도 이제 교수님이 눈시림이 좀 있어서 눈이 좀 예민해가지고 좀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질질 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 같은 걸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속눈썹도 붙이고요. 마스카라도 하고요. 고데기까지 다 같이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아이라이너가 너무 얇게 그려서 조금 불안하다 했었잖아요. 근데 속눈썹을 딱 붙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자, 워낙에 교수님이 처진 속눈썹이어서 뷰러는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뷰러 잘 하나요? 찍다가 아픈 소리 지르라고. 근데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햇님 속눈썹 같은 걸 원하는 사람들은 불고데를 하기도 하죠. 근데 방송국이나 샵에서 불고데를 잘못했다가 손님한테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 속눈썹을 붙이고 있어요. 하나짜리 속눈썹도 어떤 속눈썹을 붙이냐면 저렇게 이제 길이 자체도 너무 길지 않는 속눈썹을 붙이는 데다가 하나를 통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눈썹을 보면 이렇게 속눈썹을 보면 속눈썹도 가닥가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세 가닥을 하나씩 이렇게 자른대요. 세 가닥마다 하나를 잘라서 그 세 가닥이 묶어있는 그 하나씩 그거 하나씩 이렇게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를 대로 연결된 속눈썹 하나를 통짜로 붙이지 않는데요. 모양이 복잡골처럼 교수님은 귀찮아서 그냥 하나를 통짜로 붙여요. 샵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거기 지금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하나로 쭉 연결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잘려져 있는 속눈썹 네 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참 자연스럽죠. 자연스럽고 예쁘고. 무난무난한 컬러로 바를 때
지금 눈을 보면 음영이 많이 들어가 있고 깊이가 있어 보이죠? 우리가 아이라이너를 그려서 일부러 이렇게 눈을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음영을 많이 주고 아이라이너는 많이 그리지 않고 대신 속눈썹을 가닥가닥가닥 이렇게 좀 정성스럽게 꼼꼼하게 붙여서 저렇게 눈에 음영을 많이 주더라고요. 입술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 피부 톤에 맞게 핑크긴 하지만 약간 살구빛이 많이 도는 코랄빛이 많이 도는 그런 립 컬러를 발라주고 있어요. 평소에 교수님은 핫핑크 이런 거 바르는 거 좋아해요. 핫핑크나 완전 레드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판단하기에 교수님의 그 퍼스널 컬러 자체가 조금 붉은기가 많고 노라면서 붉은기가 많아서 저렇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코럴 계열의 그런 립스틱을 발라주고 있어요. 립 컬러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평소에 교수님은 일부러 좀 오렌지 빛깔이나 코럴을 좀 피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수님이 말하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입술에, 내 입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오렌지 계열이나 코럴 계열을 바르면 입주위가 깔끔한 느낌보다는 조금 깔끔한 느낌은 잘 들지가 않아서 일부러 차가운 느낌이 드는 핑크 계열을 많이 발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교수님들 입술 컬러를 보면 유난히 핑크를 많이 바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입술을 오렌지 빛깔로 바르는 교수님들이 흔치 않아요. 입술 같은 경우에도 조금 차가워 보이는 핑크를 바르면 조금 더 남들한테 주목성을 줄 수 있고요. 좀 차분한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핑크를 선호해요. 근데 오늘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한 톤으로 안 저 색깔도 괜찮죠? 네. 이거는 이제 어플을 쓴 겁니다. 지금 보면 눈썹이 정말 그냥 교수님 눈썹이라고 해도 믿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속눈썹이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나를 통짜로 안 붙이고 여러 가닥가닥을 떼어서 붙이니까 또 이렇게 눈 저러고 있을 때 또 끊었네. 늙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교수님 눈 밑에 주름, 코 여기 입꼬리 주름, 팔자 주름 어떻게 그런 걱정은 하덜덜 마세요. 교수님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거니까. 네, 지금 매우 만족스러워. 그래서 속눈썹을 붙여야 하나? 속눈썹 연장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나중에 거는 이제 조명을 환하게 켜고 어플로 교수님이 이제 찍은 거여서 아마 맨 첫 화면에 교수님 수업 맨 첫 화면에 등장하는 그 사진과 비슷한 그런 얼굴이 지금 됐죠. 지금 보면 눈썹이 이렇게 결이 한올 한올 보일 정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눈꼬리도 보면 교수님 눈꼬리보다 길게 그리지 않았어요. 평소에 교수님은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그리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도 안 그리더라고요. 진짜 딱 교수님 눈이 있는 데까지만 딱 그리고 대신 속눈썹을 이렇게 가닥가닥 속눈썹을 붙여주는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결과물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뷰티 크리에이터로서 우리 얼굴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한테 한번 받아보는 것도 여러 가지로 느낌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생각보다 눈썹도 좀 짧고 굵고 통통하게는 그리는데 교수님이 평소에 눈썹을 메우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칠해서 저렇게 조명을 받았을 때 눈썹 결이 한 올 한 올 보이도록 저렇게 눈썹을 그리고 그리고 진짜 충격적이었던 건 아이라인이죠. 교수님한테는 교수님이 내 얼굴에 할 때도 아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안 그리면 안 그렸지 그리면 진하게 그리거든요. 근데 아이라인을 조금 빼고 눈에 음영을 주고 속눈썹을 붙이는 거 그런 것도 그렇고요. 예전에는 입술도 입술 라인을 그대로 따서 정말 선명하게 입술 라인을 그렸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렇게 입술 라인도 선명하게 그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입술 라인을 선명하게 그리면 옛날 사람 같고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입술도 그냥 자연스럽게 저렇게 번진 것처럼 놔둔다고 해요. 그리고 피부 표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꼼꼼하고 철저하게
왜냐면 조명에서 장시간 기름과 얼굴에서 나오는 유분기와 이 열기가 더해지면 나중에 진짜 베이스 메이크업이 질질질질 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꼼꼼하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한다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뷰티 크리에이터로서의 작업을 할 때, 동영상을 찍을 때, 동영상을 편집할 때 너무 이제 우리는 전문가니까 이런 점들을 잘 알아두고 거기에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교수님의 생얼을 공개하면서 교수님의 변신 과정까지 공개했네요. 오늘 8주차에. 학교에서의 계획대로 5월달쯤에는 대면 수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뭐든 지금 상황이 확실한 상황이 아니라서 아마 곧 우리가 빨리 만나게 될 날이 있을 텐데 그때 되면 교수님하고 대면 수업으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과제. 자, 뷰크 여러분, 과제를 내셔야 합니다. 뷰크 과제가 지금 꽤 많이 나갔어요. 근데 하나도 안 낸 친구들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그리고 과제 낼게요 하고 카톡만 날리고 과제 안 낸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수업 잘 안 듣는 친구들, 우리 소외된 친구들 없도록 좀 서로서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서희랑 친구인 사람, 윤서희랑 친구인 사람. 자, 윤서희한테 빨리 뷰크 수업을 들으라고 빨리 얘기해 주세요.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전화하기 전에 얼른 서희야 수업을 들어야 한다. 윤서희 친구들 서희한테 수업 좀 들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진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